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박완석입니다. 오는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친노 친문 진영 핵심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는 양당 체제가 강화가 되고 정의당은 위기에 몰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홍철기 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친노 친문 진영에서 오는 4.15 총선에 대해서 무척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위기감을 나타내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이택수가 대표로 있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수 우파에 대한 지지율이 제대로 잘 잡히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정의당의 지지율이 혹시 과대 표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제1당 민주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여서 결과를 예측한다면 지금 방금 홍철기 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나와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는 말을 살짝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어준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노무현 시절에 행정관을 했던 정치 컨설턴트 박시영이라는 사람과요. 그리고 리얼미터의 대표인 이택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시영이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해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본인들, 그러니까 좌파 그리고 민주당의 좋은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로 포문을 열었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대 이상이 20대 못지않게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20대가 대개 투표율이 낮은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60대 이상이 20대 못지않게 낮게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요. 김어준이 이에 대해서 노년층 당연히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20대층은 원래 낮았다. 근데 노년층이 총선 참여 비율이 높았었는데 낮아진다니 그랬더니 박시영이 그러니까 역시 우한 폐렴 때문에 투표하는데 주저함이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은 우리한테 유리하겠네 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예, 노인분들이 그죠? 60, 80대가 투표장에 안 나오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전략을 노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의 발로로 그 자기네 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르신들 6, 7, 80대들 우한폐렴 이겨내고 총선에 투표하면은 이자들이 심판받는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60대의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각종 선거에서 60대 이상은 항상 높은 투표율을 보여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뭐 자기네끼리 조사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좀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의 이택수가 또 이런 얘기를 꺼내요. 우한 폐렴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서는 우한 폐렴밖에는 이슈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어준이 마스크, 코로나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택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외교, 북한 문제, 지금 현재 여당이 불리한 입장이다. 그런데 그 이슈가 등장하기엔 어렵다. 왜냐면은 우한 폐렴 때문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외교, 폭망한 거, 북한 문제, 북핵 해결 못한 거, 그 다음에 북한이랑 평화 쇼 했던 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택수가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또 그것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뉘앙스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한 폐렴 때문에 그 이슈는 덮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꺼냅니다. 원래 이야기 나왔던 공수처 이야기라든지 문재인 탄핵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국민의 관심을 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참 대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문재인 탄핵이라든지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가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관심을 끌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슈라고 리얼미터의 이택수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 개혁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자들의 얘기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공수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다는 거죠. 사실 좌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진중권이라든지 권경회라든지 다들 공수처법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자들 오히려 우한폐렴 때문에 공수처가 덮인 게 안심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역으로 뭐겠습니까? 본인들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문재인 탄핵 문제. 이건 예전 같으면요. 좌파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비웃었을 거예요. 예, 탄핵 세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을 저자들은 보수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우파, 자유우파 진영을 아예 그냥 도매급으로 딱 했었는데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본인들도 이제는 문재인 탄핵 이슈 덮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재인 탄핵하고 비웃는 단계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문재인에 대해서 다들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택수, 리얼미터, 여론조사하는 이택수가 국민의 관심을 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유 다행이다. 근데 사실 우한폐렴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문재인 탄핵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실정이 갈 수밖에 없다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하에서는 미래한국당이 한 27석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김어준이 얘기를 꺼냅니다. 27석 얘기를 하고 있어요. 47석 중에 27석을 미래한국당이 가져간다고 김어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시영, 노무현 때 행정관 했던 박시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건 거의 40% 가까이 선거표를 가져갔을 때 27석이다 얘기를 하니까 김어준이 38%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요.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표를 38% 가져가면 27석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시영이 38%에서 40% 정도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김어준, 박시영 이런 자들이 미래한국당 27석 가져가는 것을 지금 이미 시뮬레이션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47석 중에 27석을 미래한국당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도 보수 소수 정당들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감안한다면은 지금 좌파는 가져갈 수 있는 그 비례대표 의석수가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박시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1당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당은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여권 혹은 진보 진영의 위기의식은 150까지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 얘기했으니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좌파 내부에서 좌파 정당을 다 합쳐도 150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위태롭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국회 과반을 자유우파 진영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좌파 내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예. 지금 좌파에서도 150석 좌파가 갖는 것은 어렵다. 이건 민주당 혼자 과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좌파를 다 합쳐도 과반이 안 될 거라고 지금 매우 위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호준이 딱 정리를 해주는데요. 지금 현재 예측을 해보면 1당은 미래통합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김어준이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택수 면전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김어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례정당 해야지라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비례연합정당, 그러니까 좌파 시민단체죠. 이 사람들이 뭐 시민자도 붙이기도 참 뭐해요. 결국 좌파 단체. 김어준이 하는 행위가 지금 비례민주당을 위한 군불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례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 절대 반대를 하는 게 심상정의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시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핵심은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이 그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일부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의당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계산상으로는 그렇다. 왜냐하면은 연합비례당 혹은 뭐라 부르든 간에 좌파의 그 비례정당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의석수로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당도 들어와라 그러는데 정의당에선 사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지금 김어준은 그야말로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스스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택수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차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 절차라는 게 결국에는 비례정당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례정당이 나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어차피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스스로 자멸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양당 체제가 굳혀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보수와 진보 체계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에는 미래통합당 중심의 우파 그리고 민주당 중심의 좌파로 양당 체제가 오히려 더 굳혀진다는 거죠.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택수가 그동안 미래통합당 지지율 굉장히 낮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율도 보면은 굉장히 낮게 나와요. 어찌되었건 간에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양당 체제가 공고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본인도 스스로 자기가 했던 여론조사를 못 믿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도 스스로 고백하는 건지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의당이 조금 위기감은 가질 수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데 정의당이 위기감을 갖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정의당 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히 폭망했고 정의당 어차피 답이 없으니 민주당 밑에 비례정당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 좌파에서 지금 압력을 넣는 건데 그 근거가 본인들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무언가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의미심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한 폐렴이라는 전염병 창궐로 인해 결국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이루어져 왔던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을 하는 듯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권에서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심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할까요? 이길 수 있는 정당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의 한수 운영이 노란 딱지가 붙은 문제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3종 응원 세트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월 저희 신의 한수를 정기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분께서는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